안녕하세요. 물류공원입니다. 오늘은 물류기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카펙스, 즉 자본적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APEX는 영어로 캐피털 익스펜더처의 약자입니다. 기업이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센터, 자동화 설비, 차량, 장비, IT 시스템과 같은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물류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류센터를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센터를 증축하는 경우, 자동 분류기나 컨베이어를 설치하는 경우, 지게차나 배송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가 모두 카펙스에 해당합니다. 또한 WMS, 즉 창고 관리 시스템이나 TMS, 운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도 장기간 활용한다면 카펙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CAPEX를 단순히 얼마를 투자했는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하기 전에는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하지만 투자한 이후에는 이 투자가 얼마의 수익을 만들었고 얼마의 비용을 절감했으며 물류 서비스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 설비에 10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설비 가격이 적정한지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동화 이후 시간당 처리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작업 인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오출 고율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투자비를 몇 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CAPEX 관리의 핵심은 구매 금액 통제가 아닙니다. 투자를 통해 물류 처리 능력과 서비스 품질, 원가 경쟁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CAPEX의 개념, 중요성, 관리 방법, 평가 지표 그리고 물류기업 적용 사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본적 지출과 운영 비용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카펙스는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입니다. 반면 오펙스는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의 약자로 현재의 사업 운영을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운영 비용을 의미합니다. 쉽게 구분하면 CAPEX는 미래 효익을 만드는 투자이고 OPEX는 현재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물류센터 신축과 증축, 컨베이어와 소터 설치, AMR과 지게차 구입, WMS와 TMS 구축, 전기화물차나 냉동 차량 구입 등은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반면 창고 임차료, 수선비, 소모품비, 운송비, 연료비, 전기료, 인건비, 외주비와 일상적인 유지보수비는 OPEX에 해당합니다. 회계 처리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CAPEX로 인정되는 지출은 지출한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이후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비용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물류 설비를 구입했다고 해서 해당 연도에 5억 원 전부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연수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반면 전기료나 운송비와 같은 OPEX는 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CAPEX와 OPEX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설비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단순 수선은 수선비, 즉 OPEX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비의 성능을 높이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대규모 개량이라면 CAPEX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매월 이용료를 지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OPEX에 가깝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다면 CAPEX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APEX는 회계부서만 관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투자 승인, 구매와 집행, 정상 가동 확인, 운영성과 측정, 투자비 회수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물류기업에서 CAPEX가 중요한 이유는 대규모 고정자산이 회사의 처리 능력과 서비스 품질, 원가 구조를 동시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입니다. 물류센터나 자동화 설비는 초기 투자 금액이 크고 회수 기간도 깁니다. 잘못된 투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흐름과 부채 비율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뿐 아니라 자금 조달 방법, 이자 비용, 연도별 현금 유출입과 투자금 회수 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처리 능력입니다. 물류센터의 입고, 보관, 피킹, 분류, 출고 능력은 기업이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의 상한을 결정합니다. 영업부서에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더라도 물류센터가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매출을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리 능력을 지나치게 크게 설계하면 설비와 공간이 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원가 구조입니다. 물류센터와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면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공간비, 에너지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보관단가, 하역단가, 피킹단가와 운송단가에 반영됩니다. 투자비가 과도하면 처리량이 늘어나더라도 단위당 원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 품질입니다. 적절한 CAPEX 투자는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정시 출고율을 높이며
오출고율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는 고객 만족과 재계약률, 신규 고객 확보에도 연결됩니다. 마지막은 투자 리스크입니다. 투자가 부족하면 병목 현상과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고객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가 지나치면 유유자산이 증가하고 감가상각 부담으로 물류단가가 상승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도입한 설비가 예상보다 빨리 노후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CAPEX 의사결정은 가장 저렴한 설비를 구입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리량, 서비스 수준, 현금 흐름, 총원가와 투자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기업에 적합한 투자 규모와 시기를 결정하는 경영 의사결정입니다. CAPEX는 투자 승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전의 검토부터 집행, 정상 가동, 성과 측정과 사후평가까지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와 병목 진단입니다. 현재 물동량과 향후 물동량을 분석하고 입고 피킹 분류 출고 가운데 어디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킹 생산성, 차량 가동률, 공간 사용률, 야근 시간, 오출고율과 같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한 설계입니다. 문제를 발견했다고 곧바로 설비를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자가 창고와 임대 창고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전면 자동화와 부분 자동화 중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설비 투자와 인력 운영 가운데 어떤 대안이 경제적인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성 평가입니다. 여기에서는 NPV, 투자금 회수기간, 총 소유 비용과 민감도 분석을 실시합니다. 설비 구매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설치비, 교육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시스템 연동비와 폐기 비용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물동량이 예상보다 10% 또는 20% 감소하더라도 투자 타당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집행 통제입니다. 승인 금액과 실제 집행 금액을 비교하고 일정 지연이나 사양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단순히 납품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검수와 시험 운전을 통해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후평가입니다. 투자 당시 설정한 처리량, 인건비 절감액, 가동률, 오류율 등의 KPI가 실제로 달성됐는지를 검증합니다.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작업 표준, 시스템 설정, 인력 배치와 유지보수 체계를 다시 개선해야 합니다. CAPEX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승인, 통제, 사후평가의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투자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지고 다음 투자 의사결정의 정확성도 높아집니다. CAPEX는 투자 전에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투자 이후에는 실제 운영 성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재무평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NPV, 수년제 가치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현금 유입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최초 투자 금액을 차감한 값입니다. NPV가 0보다 크다면 해당 투자는 요구 수익률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IRR, 내부 수익률입니다. 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기업의 기준 수익률이나 자금 조달 비용보다 IRR이 높다면 투자안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페이백, 투자금 회수기간입니다. 최초 투자 금액을 연간 절감액이나 수년 금유입으로 몇 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지표는 이해하기 쉽지만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과 화폐의 시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TCO, 총 소유 비용입니다. 설비 구매 가격뿐 아니라 설치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에너지 비용, 소모품비와 최종 폐기 비용까지 모두 합산합니다. 재무평가와 함께 운영 KPI도 관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간당 처리량, 인당 생산성, 정시출고율, 오출고율, 설비 가동률, 고장시간, 제곱미터당 매출과 보관량, 에너지 비용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뒤 인건비는 줄었지만 고장시간과 유지보수비가 크게 증가했다면 전체 투자 효과는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CAPEX 관리대장에는 투자명, 투자 목적, 승인금액, 담당자, 집행률, 예상 절감액, 실제 절감액, KPI, 잔존 위험과 사후평가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예상 절감액과 실제 절감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투자 승인 당시에는 효과를 크게 제시하고 투자 이후에는 아무도 성과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투자 완료 후 3개월, 6개월, 1년과 같이 평가 시점을 정하고 실제 성과를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물류기업의 CAPEX를 적용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피킹 지연, 작업자의 야근 증가, 오출고가 발생한 물류센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기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터, 컨베이어,
DPS와 WMS 인터페이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터는 상품을 목적지별로 자동 분류하고 컨베이어는 상품의 이동을 자동화합니다. DPS는 작업자에게 피킹 위치와 수량을 표시하여 작업 속도와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여기에 WMS를 연동하면 입고, 재고, 피킹, 분류와 출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당 처리 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적인 이동과 분류 작업이 줄어들어 인당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셋째, 오피킹과 오출고가 감소하면서 재배송, 반품 처리와 고객 보상에 따른 오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 설비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러한 효과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평균 물동량이 아니라 피크 물동량을 기준으로 필요한 처리 용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1년 중 며칠 발생하는 최대 물동량만을 기준으로 설비를 설계하면 과잉 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정상 물량과 피크 물량의 처리 방안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동화 전후의 작업 표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존 공정의 작업 시간, 이동거리, 투입 인원과 오류율을 측정해 놓아야 투자 이후에 개선 효과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IT 연동 범위와 데이터 품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가 우수해도 상품 마스터, 로케이션 정보, 바코드와 재고 데이터가 부정확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유지보수 인력과 부품을 확보해야 합니다. 설비 고장이 장시간 지속되면 자동화 이전보다 출고, 차질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CEO에게 보고할 때에는 단순 투자 금액보다 회수기간, 현금 흐름, 정시율과 오출고율 개선, 물류 단가 절감 효과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전면 자동화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투자하여 과잉 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류기업이 주목해야 할 자본적 지출이 세 가지 핵심 투자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풀필먼트와 로보틱스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투자 대상은 AGV, AMR, ASRS와 고속 자동 분류기입니다. AGV는 정해진 경로를 따라 화물을 운반하는 무인 운반차이고 AMR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경로를 판단하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ASRS는 상품의 입고와 출고를 자동화하는 자동창고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설비는 작업자의 이동거리와 반복 작업을 줄이고 물류센터의 공간 활용도와 처리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과 IT 인프라 분야입니다. AI 기반 수요 예측, 통합 WMS와 TMS, 빅데이터 관제 플랫폼, 물류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류기업의 경쟁력은 설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문 정보, 재고 정보, 운송 정보와 고객 정보가 서로 연결되어야 전체 공급망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업무 절차와 데이터 기준을 먼저 표준화해야 합니다. 기존의 잘못된 업무 방식을 그대로 시스템화하면 오히려 업무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과 콜드체인 분야입니다. 전기수소 화물차와 충전 인프라, 에너지 절감형 물류센터, 신선식품과 의약품을 위한 냉장 냉동 설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친환경 투자는 단순한 이미지 개선이 아니라 연료비와 에너지 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고객사의 환경 요구와 향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콜드체인 역시 냉장 차량이나 냉동 창고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고부터 보관, 피킹, 상차와 운송까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이를 데이터로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관리는 단순히 큰돈을 쓰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업의 미래 처리 능력, 서비스 품질, 원가 경쟁력과 환경 대응 능력을 설계하는 경영관리 활동입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왜 투자하는가, 어떤 성과를 만들 것인가, 실제 성과가 달성됐는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류기업의 자본적 지출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